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문희연 마케터 김용민 마케터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달에 아주 자주 찾아왔는데요. 그만 좀 봅시다. 안 저희 됩니다. 6월 24일 오전 10시 라이브 주제는 오늘도 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온라인 마케팅에서 환경 구축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 사실 여기 먼저라는 게 포인트가 좀 될 텐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장사를 한다 혹은 사업을 한다, 내가 제품을 판다, 서비스를 판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제품이 있으면 제품을 판매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품만 있어도 뭔가 어필이 되거나 제품 하나만으로도 좀 판매가 잘 되는 것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게 좀 어렵다. 그 제품 바를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환경 구축이라는 게 뭐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해와 실제로 구축이 되어 있느냐, 그 환경을 뜯어보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어떤 예시들과 저희가 실제로 이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불편했던 온라인에서의 경험들,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구축되어야 되는 환경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안 넘어갈까요? 네, 됐다. 자, 먼저 이 환경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선은 오프라인에서의 환경이나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뭐 오래된 가게입니다. 사실 뭐 여기 있는 가게들은 뭐 상호가 나와 있긴 하지만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일 수도 있어요. 구글에서 구글링을 통해서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이런 오래되기만 했던 가게가 요즘에는 힙한 어떤 맛집이라든지 이 오래된 가게들이 모여있는 곳에 젊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어떤 이색적인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뭐 어르신분들이나 뭐 할아버지 혹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분들만 모이는 곳이었던 이미지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는 뭐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뭐 영향이겠죠. 사람들이 오히려 노포 맛집을 찾아갑니다. 뭐 포장마차를 찾아가는 것도 좀 비슷한 의미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감성이라고 하죠. 감성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갬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갬성이라고 네, 하죠. 그런 갬성을 찾아서 가는데 이 두 가지 어떤 형태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운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한 포인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달라 보이나요? 일단은 가장 큰 건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브랜드명, 이 가게 이름이 안 보이죠. 그리고 너무 이 뭘 파는지 파악이 잘 안 돼요. 후구포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뭘 파는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옆으로 넘겨주시면 여기는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죠. 호프집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 순댓국이나 머리고기를 파는 가게다 라고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오늘 국밥 먹고 싶은데 저기 순댓국밥집이 있네? 일로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아까 보여주셨던 이미지는 전혀 그런 게 파악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 뭘 먹을 수 있는 거지? 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그런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이런 지역적 특성,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인지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뭐 지역적 특성이 좀 크겠죠. 뭐 서울이거나 서울이 아니거나의 또 큰 차이도 있을 거고 또 혹은 그냥 주택가에 있는 오래된 주택가에 있는 그냥 식당이거나 가게라면 뭐 노포가 되기보다는 그냥 오래된 가게가 되어버릴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우측에 있는 을지로 만선오프는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요. 저희가 을지로 쪽에 회사들도 많고 그 근처에 원래 뭐 작은 뭐 인쇄소라든지 그런 뭐 업체들이 많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만선오프라든지 여러 가지 가게들이 좀 들어서면서 뭐 치킨도 팔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엄청나게 세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냥 오래된 가게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힙한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가게 한 가게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게들이 하나의 그냥 분위기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앞쪽에 있는 예시들 그냥 오래된 가게가 하나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환경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경우가 더 좀 설명하기 좀 쉬울 것 같은데 흔히 볼 수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뭐 요즘에는 뭐 천막을 좀 많이 치니까 펜스도 많이 치고 해서 이런 그냥 아예 노출된 공간을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공사 현장처럼 보이는 또 카페들이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좀 유행이죠? 사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유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예상을 하기로는 뭐 하나의 트렌드겠죠. 굉장히 뭐 뿌띠라고 할까요? 좀 예쁜 공주품 카페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한때 저희 뭐 북유럽에서 인테리어가 그 트렌드가 좀 들어오면서 이케아라든지 굉장히 좀 모던한 인테리어의 카페들이 많이 들어선 이후에 이 노출 콘크리트형 인테리어를 가진 카페들이 막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우측은 지금 블루보틀이죠. 블루보틀인 것 같아요. 네. 저기 파란색 조그만한 이 로고가 이제 보이네요. 보이니까 블루보틀도 아마 그 시기에 같이 좀 붐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기 힙해 보이나요? 지금 보셨을 때? 태연 씨가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젊은 연령층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트렌드긴 아 합니다. 이해를 못 하시나요? 네, 왜냐면 내가 왜 굳이 예쁘고 깔끔하고 아늑한 데가 있는데 저길 갈까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도 가봐야겠다라는 그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아, 궁금한데? 저 진짜 실제로 가보면 어떻지? 공사장 분위기라고? 아, 말도 안 돼.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약간 이런 게 계속 생겨서 저도 모르게 가는 것 같아요, 보이면. 사실 뭐 거의 유사합니다. 한 끗 차이고 물론 실제 인테리어는 이 공사 현장은 계속해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지만 이런 공사가 아직 덜 된 것 같은 분위기를 낸 이런 카페들과 이 한 끗 차이가 어떤 그 공간 감각에서 좀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환경 분위기가 주는 힘이 좀 있다, 크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는 있는데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뭔가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오는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불편했던 경험들 환경 위주로 좀 가져왔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이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최근에 다녀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상점들이 현금만 캐시올리가 많이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관광지에서도 조금 외곽으로 빠지면 카드가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거의 치명적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뭐 현금 없는 맞아요. 버스도 이제 완전 현금 없잖아요. 현금 없는 버스 많잖아요. 그만큼 현금 사용률이 굉장히 낮은데 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을 직접적으로 느낀 게 일본 여행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분위기라기보다는 이제 환경 시스템 문제이긴 한데 그런 편의적인 부분에서 불편했던 것을 아주 크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최근에 좀 경험을 한 겁니다만 아주 오랜만에 최근에 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화제의 프로그램 나는 솔로 나는 솔로 20기에서 제가 정말 멋있게 생각하는 광수님께서 광수님. 방탈출 카페 업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그건 들었어요. 설계를 하신다는 그 생각이 쫙 문득 들면서 이 방탈출 카페가 많은 홍대에 가서 한번 가보려고 했어요. 저도 물론 또 그분이 계신 궁금하죠. 곳은 아니지만
근데 정말 가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방탈출 카페 특징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예약을 하고 끝나는 시간까지 딱 뭐 예를 들어 2시간, 3시간 영화처럼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 아마 계속 서비스를 좀 주나 봐요. 못 나오면. 예약이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네이버 예약 시스템이. 요즘에 웬만하면 네. 다 있는데 너무 가고 싶었는데 예약 버튼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방문했습니다. 전화도 안 되더라고요. 갔더니 예약이 꽉 차서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네이버 지도 들어가서 여기서 URL을 또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서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어가서 찾아봐야 되는 구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불편함을 좀 겪었다. 이런 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분위기보다는 환경 구축에서의 어떤 불편함이죠. 네, 저희가 이게 경로가 길어지게 되면은 더 이게 뭔가 이탈률을 만들 제가 수밖에 이탈한 없는- 경험인 거예요. 그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요즘은 간편한 걸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게 경로가 길어지면 그게 다 바로 이탈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험, 뭐 상품에 대한 문의가 어려운 걸 저는 겪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신발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발볼이 넓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발볼 사이즈가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은데 근데 이 신발 사이즈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싶어서 뭐 찾아보니까 문의하기 버튼이 없거나 문의하는 그 카테고리도 없어서 제가 좀 어려움을 겪고 그냥 상품 사는 거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문의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문의를 하고 그 답변을 받는 게 그런 기록이 없으면 문의를 남기기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어디 뭐 방문할 때겠죠. 편의시설. 또 제가 또 주말에 펜션을 예약을 하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이 펜션에 대한 저희가 보통 강릉, 막 강원도 이런 데를 가면은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주차가 가능한지 안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크거든요. 사람이 이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또 주차 공간이 없으면 다른 데다 대야 되고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어디다 댈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조금 별로 안 끌리는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이 있는 펜션으로 가려고 하지 없는 펜션은 안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정보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 펜션은 이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경험들은 소비자가 느꼈을 때 불편하다면 이탈로 바로 이어지는 고객을 놓치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앞쪽에서는 저희가 이제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어떤 이 분위기 비슷한 분위기지만 좀 편의성에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편의성인 뭔가 이제 환경적으로 너무 불편할 것 같다라는 곳보다는 조금의 갖춰져 있는 곳을 가는 것이 아마 이 앞서 두 사례의 차이점이 아닐까. 물론 공사 현장을 가진 않아요. 공사 현장을 저희가 찾아서 가진 않습니다만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가 주는 분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또 이 반대로 공사가 덜 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는 갖춰져 있는 거죠. 그죠. 음. 카페라는 이 그렇죠.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갖춰져야 되는 것들이 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결핍되어 있으면 저희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불편했던 경험들이 쌓이면 안 가면 돼요. 맞아요. 저희는 안 가죠. 안 가죠. 그럼 사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안 오면 오는지 고려했던 그 사실 자체도 몰라요. 왜냐하면 들어와 있는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저희 가게 방문했다가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처음에 만약에 들어왔다가 체류하고 있다가 안 사고 나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여러 가지
뭐 분석 툴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실시간으로 누가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들어와서 마치 하나의 점이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지도를 보듯이. 그런데 이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간다 라는 걸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다면 이런 불편한 경험을 소비자가 겪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를 생각한 환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적어왔는데 거의 이제는 필수라고 할 수 있는 6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카카오 싱크. 카카오 싱크라고 해놓기는 했는데 사실은 채널이시려나요? SNS 회원가입이죠. 그 싱크를 의미하신 거군요. 간편 간편 회원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한 몇 년 전에도 뭐 페이스북을 통한 회원가입, 페이스북, 카카오, 뭐 네이버, 뭐 구글을 통한 회원가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카오를 통한 회원가입이 2가지가 있어요. 그냥 카카오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그냥 다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카카오 싱크는 카카오에서 어차피 저희가 카카오 아이디를 만들 때 정보를 넣어 놓잖아요. 여기에서 카카오 싱크를 도입한 홈페이지가 우리는 이거 뭐 이름, 뭐 나이, 뭐 전화번호 이거는 필수로 받을게 라고 해서 그냥 카카오 싱크 바로 회원가입 되는 거예요. 저희가 따로 추가를 할 필요 없이. 그러면 저희가 뭔가 입력하는 그 단계가 하나가 사라지죠. 맞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가까워지잖아요. 그 가입을 하는 그 과정이. 이 카카오가 제일 빨리 도입을 한 거예요. 이건 꽤나 많은 이탈률을 좀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카카오는 이제는 다 이용을 하시죠. 뭐 이제는 뭐 유튜브도 그냥 다 사용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느리고 불편함을 겪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손이 느릴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그런 어르신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 싱크가 굉장히 편하다고 하세요. 맞아요. 요즘에는 앱 열어서 동의하기만, 정보 제공 동의만 누르면 바로 가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카카오 싱크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생각한 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뭐 간편 결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샵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결제를 할 때 만약에 전화를 해서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간혹가다. 이거는 저희 광고주 분들 중에 계시지만 산삼을 판매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문의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몇 년근은 뭐 어떻고 뭐 어떤 분들한테 좋냐, 사이즈는 어느 정도 되냐, 상세 페이지에 아무리 저희가 적어놔도 물어보세요. 몇 뿌리가 어떻게 뭐 며칠만큼 먹을 수 있냐, 뭐 하냐. 결국은 전화 상담이 많으니까 그러면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어디로 입금을 하시면 된다 라고 상담하는 그런 퍼널이 있어서 무통장 입금, 물론 그 뭐 계좌이체라든지 몇 개 해놨지만 그분들은 무통장 입금을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통장 입금만 구축을 해놓으면 사실은 이게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젊은 분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선물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불편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페이는 최소한 도입을 하자 해서 네이버 페이를 연결을 시켜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꽤 많은 부분이 추가로 결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결핍이 좀 있었다. 불편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편 결제는 이제는 거의 필수다. 이제는 어렵지도 않아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화 연결 버튼입니다. 또 이제 쭉쭉 이어가는데요. 전화 연결 버튼은 그냥 단순히 저희 뭐 홈페이지 모바일에서 보다가 전화를 해야 되면 뭐 저희 아까 네이버 지도 찾을 때도 맞아요. 물어봐야 되면 결국은 전화 버튼을 눌러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화 버튼이 왼쪽 위에 있어요. 가장 위에 있다는 거죠. 상호가 있으면 가장 왼쪽 위에 전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 연결이 되고 바로 저희가 물어볼 수가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네이버 지도,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곳에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생각을 할 때 전화를 가장 많이,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물어볼 때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좌측 상단에 해놓은 거예요. 찾기 쉽게. 맞아요. 그 전화 연결 버튼을 해놓느냐 안 해놓느냐도 큰 차이가 있죠. 홈페이지에 상담이 필수라면 전화 연결 버튼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전화번호만 크게 해놓으면 또 이거를 또 홈을 눌러서 010 뭐뭐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죠. 그래서 전화 연결 버튼도 이제는 당연해졌지만 이것도 안 해놓으셨다면 이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1대1 상담. 1대1 상담은 뭐 채널톡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채널톡도 이용을 하시고, 혹은 다양한 또 솔루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토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연결 맞아요. 같은 경우에 전화 연결 버튼으로 만약에 해놓고 개인 번호로 만약에 받으시면요, 뭐 안드로이드를 쓰신다면 전화가 들어왔을 때 녹취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뭐 사무용 폰을 쓰는 게 아니면 개인적인 전화도 다 녹취가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뭐 녹취 관리도 좀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녹취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면 이걸 또 이 통화 기록을 남기기가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 음성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또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널톡이라든지 1대1 상담 기능을 쓰시면 상담이 들어오는 어떤 건마다 이분이 언제 들어왔고 이분이 누구고 회원가입을 하셨으면 회원가입 연결이 될 것이고 어느 회원인지, 안 하셨으면 비회원인데 비회원 누군지 전화번호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과 어떤 상담을 했는지 히스토리도 다 확인이 가능하고 좀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상담 직원이 누군가와 연결을 했고 누가 상담을 하고 있고 하는 현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채널톡을 광고하는 건 아니지만 채널톡이 워낙에 이런 기능에 대해서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소비자를 생각한 환경이자 판매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유용한 기능이다. 맞아요. 이게 또 전화를 유독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나 전화 너무 부담스러워 못 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1대1 상담 채널톡을 사용해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요. 피자 하나를 시킬 때도 어떤 피자에 치즈 크러스트에 뭐 콜라에 피클 하나 뭐 이거를 다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옵션이 있고 만약에 뭐 1대1 상담이라든지 뭐 뭔가 텍스트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는 그걸 더 선호하거든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소비자를 생각한 환경이 되겠고요. 5번째는 정돈된 카테고리입니다. 이건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제가 이제 다양한 쇼핑몰들을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꾸준히 잘 팔리고 또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홈페이지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홈페이지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는 환경들을 보니 물건을 찾기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특히나 판매하고 있는 스큐가 좀 많은 곳들, 제품 수가 많은 업종에 많이 좀 적용이 되겠죠. 특히나 패션이라든지 자파류라든지 맞아요. 정말 여러 가지를 판매하면 할수록 카테고리를 나눠놓지 않으면 제품을 찾기가 어려워요. 거의 동묘에서 찾는, 동묘에서 내가 원하는 옷이 뭔지 딱 떠오르지 않을 때 그냥 아무거나 보다가 이거 뭐지? 하고 진짜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면 카테고리는 무조건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경쟁사 걸 좀 하면서 비교하겠죠. 그쵸. 어떻게 나눠놨는지. 그리고 우리 또 제품 특성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업종마다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아까 패션을 해주셨으니까 패션도 은근 이 브랜드마다 해놓는 게 은근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SW 컬렉션을 뭐 두시는 분도 있고 안 두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여름 시즌이니까 비치웨어 따로 뭐 카테고리 설정해 두시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고, 이런 걸 좀 고려를 해서 판매가 좀 높은 상품들을 또 따로 카테고리로 한다든지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카테고리를 정돈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경쟁사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를 보태자면 그냥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들에서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뭐 손민수라고 하죠. 맞아요. 요즘에는 뭐 또 다른 밈들도 생겼지만 너무 거기를 따라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이미지가 드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 대기업 따라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따라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패션 쪽이라면 무신사처럼만 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6번이랑 또 같이 좀 이야기가 묶어지는데 무신사에서는 무신사에 입점되는 어떤 브랜드들의 이 상세 페이지에 관여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이미지라든지 가독성이 낮은 페이지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텍스트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PC 환경에서 보는 무신사 홈페이지도 모바일 앱처럼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이 반응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는 그냥 모바일 환경처럼 큰 PC 환경인데도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맞아요.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이 환경에 맞게 상세 페이지들이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상세 페이지의 텍스트가 너무 작지 않고 다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고 또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무신사에서 탑, 뭐 바텀, 뭐 아우터, 그다음에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액세서리, 그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셔츠와 블라우스가 같이 있거나 뭐 떨어져 있거나 하겠죠. 뭐 스커트가 있을 것이고, 뭐 언더웨어 있을 것이고, 등등등. 최소한 저희가 대기업에서는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최소한 이 제품들이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에서 대 카테고리, 중 카테고리 이렇게 분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이 여기와 겹치면 그 카테고리를 따라서 하시면은 저는 중간 이상은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를 안 쓰면 어떻게 되느냐? 찾기 어려워요, 제품이. 맞아요. 검색을 해서 찾아야 될 때도 만약에 제품 이름도 우리 공급사에서 주는 어떤 이름을 그대로 썼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게 그냥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만약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그냥 반팔 카라티잖아요. 그런데 반팔 카라티라고 하면 이걸 알 수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그 공급사에서는 뭐 에센셜, 뭐 네이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카라티라고 하면 카라티가 아니라 이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이 제품의 이름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화를 해놔야 최소한 사람들이 카테고리 다 들어가서 이름을 모르더라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마칸다님께서 채팅을 주셨는데 혹시나 실시간인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네, 실시간이 맞습니다. 포에버죠. 와칸다 포에버. 마칸다. 네. 그래서 이제 5번을 좀 말씀을 드렸고 6번까지도 한번 또 따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가독성 높은 텍스트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두루뭉실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가 한번 웹사이트를 한번 켜볼까요? 혹시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죠? 네. 그러면 게스트 모드로 무신사를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장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누적 판매 수량까지 해놨네요. 잠깐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화면상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진장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모바일 환경이랑 똑같이 이렇게 모바일 환경 모양으로 이제 되어 이제 일치시켰다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 홈을 먼저 들어가서 오늘 그만 보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위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카테고리부터 한번 볼까요? 자, 상단에 보면 이제 무진장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썸머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재 하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할인 제품들 모아놓은. 네,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 메뉴가 좌측 상단에 딱 있고 또 색깔도 이 주황색, 다홍색이라고 할까요? 다홍색으로 딱 강조가 되어 있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앱 환경, 웹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변화가 좀 가능하다. 원하는 대로 좀 변화를 좀 해나가는 좀 대기업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강조할 수 있는 메뉴를 좀 추가를 해준 거죠. 그리고 추천, 뷰티, 랭킹, 세일스, 스타일, 이벤트. 이거는 뭐 카테고리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분류예요. 여기서 이제 판매하는 어떤 항목들, 겹치는 제품들이 많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카테고리는 최소한 이 카테고리를 말씀드리는 거죠. 뭐 이 모든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광고주분들은, 업체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판매를 하려면 진짜로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되어 있는 편집샵이거나 아니면 정말 다양한 그 제품들 함께 파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통은 상의, 그다음에 뭐 바지 대신에 하의, 뭐 아우터, 그다음에 여성 의류라면 원피스, 스커트 뭐 있을 것이고, 신발, 보통은 신발, 가방, 패션 소품 해서 뭐 액세서리로 같이 들어가죠. 요 정도는 나눠 놓으셔야 된다. 그리고 상의 안에서도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뭐 캐주얼과 포멀이 같이 있다면 뭐 캐주얼 라인이 또 같이 있을 것이고 포멀한 라인도 있을 것이고 아우터에서도 뭐 계절로 나눌 수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 카테고리를 여기서 좀 분류를 좀 해주셔라. 그리고 이제 브랜드를 한번 볼게요. 자, 랭킹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폴로는 좀 차치하겠습니다. 오늘 티셔츠 데이 대표 브랜드. 자, 무신사 스탠다드 한번 보겠습니다. 무신사 브랜드이기 때문에 무신사 스탠다드가 슬랙스로는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1위가 된 지 거의 한 5년 됐다고요. 5년째 거의 슬랙스 키워드에서는 거의 그냥 부동의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정말 이 원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고 또 원단의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제가 초반에 입었던 어떤 그냥 기본 밴딩에서 히든 밴딩으로 바뀐 지도 이미 한참 오래전이에요. 그만큼 제품에 대한 좀 R&D도 좀 계속 하시는데 아래쪽으로 보시면 제가 가장 무신사스럽다라고 보는 부분은 상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지금 화면에서는 작게 보일 수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 원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읽을만 해요. 모바일에서도 읽을만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제품부터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포인트입니다. 가장 눈에 보기 쉬워요. 저는 궁서체 좋아하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바탕체라든지 좀 꺾인 표시가 있는 그런 폰트들 좋아하지만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 어떤 가독성을 위해서는 이런 고딕 포인트들 이게 완전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군더더기 없지 않습니까? 아주 깔끔하네요. 각 제품 포인트마다 이렇게 각 아래 사진 아래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이보다 잘 보여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모델의 사이즈까지 이게 정말 소비자를 위한 모든 포인트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을 텍스트로 처리를 하거나 빽빽하게 채워서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 보통 옷을 볼 때도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고 뒤에 보고 뭐 입기 전까지는 옆에 한번 보고 한번 만져보고 들어보고 뭐 길이감 보고 이게 굉장히 짧게 일어나죠. 뭐 한 3초면은 아마 다 볼 거예요 보통.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은데 대보고 입어볼까 하잖아요. 맞아요. 그 아마 어떤 일련의 좀 사고 처리 과정을 뭐 아마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나중에 전체적인 원단 보고 부자재 보고 뭐야 괜찮네. 뭐 뒤집어서 약간 택 보고 사이즈 보고 뭐 원단 혼용률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루엣 부분 그런 느낌으로. 그런데 현재 보고 있는 사람의 키와는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무신사에서 어떤 스탠다드로 잡고 있는 모델의 스펙이죠. 스펙을 적어놓는 것. 이걸 제가 패션 그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무신사처럼만 해라. 안에 여기다가 이거 적어놔라. 사진마다 다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곳들은
이 코디네이션이 시작될 때 모델 사이즈라고 해놓고 하나 적어놓고 쭉쭉 내려와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몰라요. 맞아요. 아니면 밑에다가 모델 누구누구 해서 그 모델의 스펙을 적어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패션 브랜드들은 이 사람이 몸이 다 체형이 다르고 키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치마 만약에 26cm와 30cm 그리고 42cm는 너무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170이신 분들한테는 이 40cm가 작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157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길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이렇게 스펙을 참고해서 하면은 이 사람한테 여기까지 오니까 나한테는 뭐 발 밑에 뭐 무릎 밑까지 오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들은 저렇게 자기만의 스펙을 이렇게 써놓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델의 스펙을. 그래서 사실은 뭐 무신사 스탠다드뿐만 아니라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은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 원래 이 무신사와 굉장히 많이 달랐다면 가이드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수동이라든지 굉장히 힙한 곳에 있는 여러 카페들 거기서 뭔가 전체적인 좀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 어떤 가이드라인이 무신사에는 있는 거예요. 헌터 장마철의 필수품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를 좀 생각하면서 온라인 마케팅에서 환경 구축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환경에 어떤 힘을 좀 주는지 환경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환경의 역할이거든요. 분위기가 주는 힘 분위기는 비슷한데 결국은 최소한의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다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초반에 이미지들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온라인 마케팅에서 환경 구축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결국은 불편한 환경을 줄여줘야 소비자가 이런 불편함을 좀 불편함 없이 정말 온전히 우리 제품이나 우리 브랜드에 빠져들 수가 있다의 전제 조건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좀 꺼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게 참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지만 당연한 행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저도 한번 이게 리마인드가 되는 것 같고 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갖추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오늘 좀 약간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저는 여긴 안 갈 것 같습니다. 물론 블루보틀은 그냥 정말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이지만 최소한의 불편함만 갖춰놨어요. 요즘에는 또 약간 그냥 이런 시선에서는 딱히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천장을 보면 공사장처럼 보이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근데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환경 구축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네. 다음 라이브에서는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케터 김용민 문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